영남의 교회들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초량교회. 100여 년간의 세월을 모아둔 교회 역사관 안에 근대 건축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예, 바로 이 벽돌이 그 당시 건물을 건축할 때 사용된 빨간 벽돌입니다. 역사관 한편에 고이 모셔둔 붉은색 벽돌 5장. 겉으로 보기엔 그저 낡고 평범한 벽돌이지만 이 속에는 부산 근대의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1922년) 초량 언덕에 여태껏 보지 못했던 붉은색 벽돌 건물이 한 채 들어섭니다.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르네상스 양식의 붉은색 교회 건물.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웠던지 지나는 이마다 눈을 떼지 못했다는군요.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던 붉은색 벽돌 건물. 이는 곧 부산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붉은 벽돌 건물이 나타나기 이전 부산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1876년 개항이 되었을 때 부산은 다른 도시와의 어떤 특징들이 뭐였냐면 그 이전에 이미 초량외관이라는 200년간 일본 사람들이 주거하고 있었던 외관이라는 그 주거지가 용두산을 중심으로 약 한 10만 평 지역에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인들은 일본인이 거주하던 초량외관 외에 부산 곳곳에서 초가집 촌락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항 이후 남포동까지 외관을 확장시킨 일본인들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유로풍의 건축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당시 그 일대는 변두리엔 전통 한옥이, 시내 중심엔 일본 서양식의 건물이 섞인 특이한 모습이었다는군요. 사실 이 초량외관 지역에 그 당시는 아마 대부분 목재 건물이 이렇게 많았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했던 건물은 석조나 아니면 이 벽돌 저릇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했던 건물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상품 진열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일본인들이 자신의 상품을 선전하고자 지었던 상품 진열관. 현재 상공회의소의 모태가 되는 건물입니다. 1층의 로비는 새로운 상품을 보고자 찾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뤘고, 2층엔 일본 수입 상품과 부산 현지 생산품을 함께 진열해 놓았으며, 3층은 상품에 대한 품평회를 하는 회의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고 하니 당시로선 규모나 쓰임새나 굉장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새로운 상품을 선전할 목적으로 지었을 만큼 그 당시에도 번화가에 위치해 있던 상품 진열관. 조선 최초의 박람회가 열렸을 정도로 근대 초기를 대표했던 건물입니다.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 세관. 건물 앞마당에는 세관과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시 세관의 맨 위에 있던 종탑 부분에 이 장식 부분만 지금 현재 조금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건물은 그 당시에 부산에 1910년대에 지어졌던 서양 르네상스풍의 2층 아마 벽돌적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붉은 벽돌로서 이 르네상스풍의 고전 양식의 건축물을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던 이러한 풍경들을 연출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나라 세관의 효시인 부산세관. 2층의 붉은색 벽돌 건물 위에 뾰족한 탑을 쌓아 바다 어디에서 보더라도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됐습니다. 특히 이 세관 건물은 부산항의 가장 얼굴 부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부산항에 내리면은 이 건물과 인접했던 부산역을 아마 바라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산세관은 당시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대 건축을 대표하는 붉은색 벽돌은 물론 출입문과 창은 부드러운 곡선미가 돋보이는 아치 모양으로 빗물이 벽에 튀지 않도록 처마 밑을 불록하게 한 코니스까지 마치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합니다. 네. 부산 세관과 같은 해에 지어진 부산 우체국 역시 부산항 도심지에 새로 등장한 근대식 건물로서 이름이 높았습니다. 꼭대기에 둥근 돔 형식의 지붕과 수십 개의 아치창은 건물의 우아함을 더했으며 같은 해인 1910년에 지어진 부산역 또한 완공될 당시 한반도와 일본 열도 최대의 역건물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하다못해 옥상의 시계탑도 그 유명세를 탔을 정도라 하니 부산역 일대는 근대 시가지 형태로 점점 모습을 바꾸어 갑니다. 중앙동과 남포동 일대를 중심으로 하나 둘 생겨나는 근대 건축물. 이렇게 부산은 본격적인 근대의 물결을 맞이합니다. 일제강점기 부산의 중심이 되었던 동광동 일대. (1914년) 일본인들은 르네상스식 목조 건물로 당시 시청인 부산 부청을 짓습니다. 사실상 부산 수탈의 본거지나 다름없는 기관이었죠. 이 계단이 이제 부산 부청을 오르던 계단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은 입구에 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작은 마당이 있고 그 뒤로 부청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현재 부청과 관련한 흔적은 저 뒤쪽에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아픈 역사의 중심 무대였기 때문일까요? 남아있던 건물은 기둥 하나만 남겨둔 채 철거됐고 당시 기억은 이제 사진에서나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반일 감정으로 사라진 대표적 근대 건축물인 국립중앙박물관. 1926년 조선 총독부 청사로 지어져 동양 5대 건축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 50주년을 맞아 완전히 사라졌지만 철거와 보존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지금까지도 뜨겁습니다. 외부는 벽돌이지만 내부는 목조 형태가 대부분이었던 근대 건축물에게 가장 큰 위험은 화재였습니다. 1953년 부산역에 유례없는 큰 화재가 일어나면서 안타깝게도 인근의 부산 우체국, 부산 공회당까지 한 줌의 재로 사라집니다.
근대 건축물이 사라진 또 다른 흔적을 찾아가 봤습니다. 뒤로 보이는 신한은행 영주동 지점으로 되어 있는 저 건물은 1899년에 대한천일은행으로 시작된 은행이 그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흥은행 영주동 지점으로 기억된 건물이었는데요. 당시 전차가 다니던 대로에 위치해 오가는 이들에게 르네상스풍의 우아한 건축미를 뽐냈던 옛 조흥은행. 80여 년을 잘 견뎌온 건물이었지만 산업화의 바람 앞에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 건물의 원 위치는 현재 건물이 가지고 있는 저 자리에서 한 반 블록 정도로 이쪽으로 당겨져서 이 모퉁이에 원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7년에 이 영주터널과 부두도로를 잇는 이 중장대로 건설 때문에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그 당시에 철거되고 안쪽으로 밀려서 현재의 건물이 생겨진 것입니다. 화려했던 세관 건물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대 건축물로 가치를 인정받아 부산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지만 도로 확장 공사로 철거되고 말았습니다. 붉은 벽돌이 아름다웠던 교회 건물 역시 역사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초량동 텍사스 거리에는 독특한 건물이 하나 눈에 띕니다. 1922년 한국인이 지은 부산 최초의 근대식 종합병원이었던 백제병원입니다. 이 붉은 벽돌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식성보다는 필요한 부분의 창과 필요한 어떤 위치에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요소들만 가지고 조적 건축물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대 건물과 20년대 벽돌적 건물에서 어떤 그러한 변해가는 과정들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는 대단히 가치 있는 그러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벽돌로 4층 이상 건물을 올린 것은 아주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목조로 꾸민 내부는 아직도 잘 남아있네요. 예, 이 계단은 그 당시에 계단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난간이라든지 이런 모습들 보면은 이 목조 기술이랄까요? 이런 어떤 디테일들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잘 살려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 당시에 어떤 기술력이랄까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계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 부산 부립병원, 철도병원과 함께 부산 3대 병원으로 명성이 자자해했던 백제병원. 지금 여기가 당시 병실으로 추정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보시면요. 양쪽에 이렇게 창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4m에 5m에 가까운 이러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역사가 되는 건물. 오늘도 백제병원은 과거와 미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근대 건축물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부산 근대 역사관에서 찾아봤습니다. 고난과 투쟁으로 뒤섞인 부산 근현대사의 축소판인 근대 역사관. 1929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시작해 이후 미 문화원으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불평등한 한미 관계의 상징으로 인식돼 반미 운동의 표적이 되기도 했죠. 미국이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던 이 건물은 1999년 4월 한국 정부에 반환됐고
2003년 부산 근대 역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우리 근현대 역사의 그 아픔을 간직한 중요한 그런 역사적인 상징물입니다. 이러한 상징물이 미국으로부터 반환되어서 부산시가 인수되면서 구 아메리카 센터의 활용에 관한 범시민위원회가 출범이 되고 또 부산시가 여론을 조사해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우리의 아픔을 간직한 이런 문화유산을 이렇게 그 교육장으로 만들었던 데 대해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아대학교 박물관 역시 새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는 근대 건축물입니다. (1925년) 경남도청으로 시작한 이 붉은 벽돌 건물은 한국 전쟁 때는 임시수도 정부 청사, 이후 부산지방검찰청과 법원으로 사용되다가 현재 역사박물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이자 독립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부산진 일신여학교, 우리나라 초기 학교 건물로 손꼽히며 건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건물로 현재 역사기념 전시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적인 문화자산, 역사문화의 어떤 이러한 자산들을 단지 제도적인 차원이라든지 행정적 차원에서만 관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이 이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인가. 다음 아마 그 문제들은 시민사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의 어떤 역사와 삶이 어떤 묻어있는 이러한 공간들을 어떠한 문제들로 시민 차원에서 활용을 할 것인지, 이러한 차원으로 아마 활용 문제라든지 보존 문제가 한 번 더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항과 함께 도시의 기틀을 마련한 부산. 그 중심에는 근대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 속에는 근현대사의 고난과 시련이 녹아 있습니다.